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데일리 아스탁은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진심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힘찬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만에 뭐 코스피가 2,380선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금요일부터 이런 이제 탄핵 우려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 쏠림 현상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정치 테마주들만 조금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매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인이 강력하게 자금을 이탈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하락력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하락력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키워간 측면이 있고요.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역시 이제 반등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밀리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10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3년 10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좀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코스닥은 최근에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많이 약세를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2020년 정도 수준까지 거의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코스닥은 이제 밀릴 경우 대략 한 570선 정도, 570선에서 565선 정도까지 약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혹여 이제 이대로 쭉쭉 밀리지 않고 그대로 좀 올라오면서 다시금 663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이 쏠림 현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투표가 이루어지죠. 탄핵 소추안이 또 제기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주 이런 이제 탄핵 관련 전국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죄다 하락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형국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파트너님께서 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종목이 200여 개가 채 되지 않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해답을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와 테마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하만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전장 사업팀을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일원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만 제품의 삼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초연결 대상을 확대해 전장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남전자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송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미디어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관련 이슈와 종목들 파트너님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만이라는 이슈 파트너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아남전자 네. 관련한 이슈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슈를 찾기가 조금 이제 네.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 아니면 움직일 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정치 테마를 좀 다루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제 건의를 해드렸는데 방송에는 다룰 수 없다고 네. 계속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테마랑 이렇게 엮이진 않았지만 최근 오늘 수급을 좀 붙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슈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두 개로 쪼개져 있던 전장 산업 조직을 이제 자회사,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이제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더욱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지난 2017년이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하만이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1,737억 원까지 성장이 나왔고 올해는 더욱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BMW나 토요타 이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한 것 때문에 실적이 좀 크게 성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은 더욱더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이 오디오 제품을 이 주문자 위탁 생산과 그리고 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이 아남전자가 오늘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윗꼬리 딱 달리면서 그대로 오전장에 좀 밀렸다면 좀 상승력이 재차 상승력이 나오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일하게 정치 테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남전자는 강력한 매수 수급을 현재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1,230원에서 1,19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400원 정도가 저항으로 일단 작용이 되는데 이대로 안 눌리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좀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400원짜리가 뚫리면서 올라간다면 대략 한 1,700원 근처까지도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에 눌린다면 이 1,230원에서 1,190원 사이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눌리지 않고 이대로 올라갈 경우 혹여 올라갔는데 1,400원에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파할 경우에는 1,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남전자 일단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내일 어떻게 좀 시장에서 흐름 흘러가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뭐 미디어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장의 소외를 그동안에 정말 장기간 받았던 테마라 오랜만에 이 상승이 반갑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또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방송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IMBC 쪽이 현재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인 이 YTN도 현재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미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좀 눌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SBS인데요. 그래서 이 태영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방송사이고 또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업체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방송국 관련 종목들이 이제 훅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오전장에 SBS를 좀 주목을 해서 단기적으로 16,500원 정도 이제 매도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 딱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누르면 한 내일 정도에 15,400원 이하로 한 번 정도 또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15,400원으로 잘 매수되고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16,7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단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방송국 관련 종목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SBS 살짝 놀렸을 때 한번 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디어 관련주들 지금 뭐 IMBC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YTN 역시나 두 자릿수 대 급등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BS 지금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 나올 경우 매수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한번 현재 시점에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주들이 솔직히 움직이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꼼수를 부려서 조금 이제 엮어서 한번 갖고 나와 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오늘 나오기는 나왔어요. 프랑스 방문 중인 트럼프 당선인이 이 8일 아침에 이 자기 이제 소셜 회사죠. 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시리아 이제 아사드 정권 붕괴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연관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 우크라전의 종식을 촉구하는 글을 현재 게시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아사드 보호자였던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그를 보호할 수 없다, 관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 시작돼서도 안 됐고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는 전쟁이라며 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좀 멈추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휴전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푸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원래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이면서 정치 테마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종합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시초에는 좀 약하게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뒤늦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뭐 설계 감리 회사이죠.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이 상하수도 도시계획, 환경, 도로, 교통 이런 쪽에 상당히 조금 이제 이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현재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시초에 공략을 하면 딱 좋았는데 지금 강력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 양봉의 종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만 대략 한 5,400원 이상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 만약에 조금 눌린다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오늘 나온 양봉의 중간 가격인 5,18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제 분할로 모아갈 수 있고 이 자리가 혹여라도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월봉상 기준선 자리인 대략 한 6,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우 조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로도 또 겹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5,400원 이상 오늘 종가 형성하는지에 대한 여부 잘 지켜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3가지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아시죠? 그쪽하고 좀 연관이 돼야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을 우리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투표가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 정치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 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다른 쪽 섹터의 수급이 좀 돌았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현상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측에서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쯤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는 토요일에 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중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종합기술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테마 이야기도 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파트너님과 함께 좀 보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매매하기가 조금 너무 까탈스럽죠. 그래서 매매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단기 공략 종목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2종목 선정을 해드렸는데 전부 다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고 좀 쏠림 현상이 나올 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오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짧게 만들어가는 그 정도 포지션은 제가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분위기 잘 헤쳐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